제목 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 아들의 눈물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의 집에서 하룻밤 사이 짐을 싸서 내쫓긴 겁니다. 그날 아침 제가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손주 유치원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집안은 조용했고 모두가 잠든 틈에 저는 계란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죠. 그런데 부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아니,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저도 아이 엄마니까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너 대신 해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니? 나는 널 도우려고 한 거지,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순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집안은 싸늘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며칠 뒤 저는 아들 생일을 맞아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직접 장을 보고 손질을 해서 정성껏 끓인 국이었죠. 아들이 어린 시절 제일 좋아하던 생일상 그대로였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고 밥상 앞에 앉자 며느리가 그릇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앞으로는 저랑 상의해 주시고 요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오늘 왜 이걸 했는지 몰라서 그래? 내 남편 생일이잖아. 네. 그런데 아침에도 어머니가 다 치우셨더라고요. 이 집은 제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밥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된 모양이구나.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들은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엄마 때문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뭐라고? 엄마가 너무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시니까 며느리가 불편해해요. 그리고 저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내가 그런 식으로 나를 보는 줄은 몰랐어. 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제 짐 가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집을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몇 년을 살아온 곳이었고, 제 손주가 뛰놀던 곳이었으며, 아들이 퇴근 후 들어오던 그 익숙한 소리마저 들리던 곳이었는데, 그런 집에서 말 한마디 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당장 갈 곳이 없어 근처 고시원의 방을 구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 안에서 매일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아들 집에 얹혀 산 게 내 잘못이었을까? 며느리를 너무 가르치려 든 걸까? 자책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슬픔은
밤마다 제 베개를 적셨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그 집에 손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제 무릎에 올라와 할머니라 부르던 아이. 그 아이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늦은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서 저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밤길을 달려 아들을 만났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공원 벤치.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붙잡고 고개를 떨군 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며느리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물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에 다시 간다는 건 다시 상처를 마주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집에 돌아갔을 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고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에 들어갈 때도, 청소기를 돌릴 때도 늘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녀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고, 아이와 놀아주며 그녀가 쉴 시간을 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참 조용하시네요. 예전엔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말이 많았지. 이제는 내 방식도 이해해야 하잖니.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작은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부탁이 마냥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쌓이니까 결국 터져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 미안했어.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나는 그걸 자꾸 잊었나 봐. 지금 우리는 완벽한 사이는 아닙니다. 때론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 가끔은 서운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등도, 오해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는 풀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되찾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사랑 안에서의 용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날 밤 아들이 흘린 눈물은 저를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게 했고, 며느리의 한마디는 저를 딸처럼 품어주었습니다. 그게 가족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슬프고도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났던 그날의 아픔, 그리고 아들의 눈물에서 시작된 화해, 갈등이 깊었던 만큼 그 끝에 맺은 이해와 용서는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래도 결국 돌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속에 작은 멍이 들어있다면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실화 이야기, 가족 간의 오해와 화해,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